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파이썬 기본 문법을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원래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나온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아니고요. 이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특히나 이 파이썬은 과학 계산, 그러니까 뭐 수치 계산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라이브러리들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갖는 언어였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전이 돼서 데이터 분석에 특화가 된 그런 그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추가가 되면서 최근에 뭐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됐죠. R이라고 하는 언어는 처음부터 통계 쪽에 특화된 언어로 개발이 된 그런 언어고요. 그래서 R에서도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수행을 할 수 있고, 파이썬이 R과 좀 다른 점은 그 어떤 통계나 데이터 분석에만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 쪽에도 특화가 된 그런 패키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약간 다른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은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다룬 거죠. 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라든가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그 연산자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뭐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뭐 이런 연산자들이 있었죠. 이런 연산자들, 그런 것들 공부했었고요. 그다음에 조건문 만드는 방법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while, for와 같은 그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을 했었고요. 그래서 반복문을 다룬 다음에 저희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와 같은 여러 가지 자료 타입들을 공부를 했죠. 얘네들을 반복문을 다룬 다음에 얘네들을 다룬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반복문 중에 for, in 구문이 있는데 in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반복 가능한 타입, 이터러블 타입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그래서 거기에서 원수를 하나씩 꺼내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코드들이 많이 있었죠. 데이터 분석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try는 우리가 예외 처리, 오류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문법을 공부를 한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펑션과 람다, 이쪽은 뭐냐면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ine, def라고 하는 키워드부터 시작을 하고요. 함수 이름 만들어주고 괄호를 하고 파라미터 선언을 하죠. 필요한 파라미터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런, 그 다음에 안쪽에서 코드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방법도 공부를 했었고요. 여러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었죠. 파라미터들이 있을 때 이 파라미터의 값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공부를 했었고, 그때 나온 용어들 중에서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베리어블 랭스 아규먼트, 베리어블 랭스, 키워드 아규먼트 등등등 용어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문서에 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나 그 다음에 함수의 리턴 값에 대한 설명들을 읽어보고서 어떻게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많이 드렸었죠. 앞으로 오늘부터 저희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패키지에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런 문서 보는 연습들을 더 많이, 오늘부터 더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OOP라고 하는 그 파일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다룬 거냐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다룬 거죠. 그래서 클래스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 안에
그 여러 가지 속성들과 변수들이죠. 변수들과 기능, 메서드를 함께 그 정의를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저희가 파이썬에서 다루고 있었던 그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트, 이것도 클래스 이름인 거죠. 클래스, 리스트, 튜플, 딕트, 이런 거 전부 다 클래스들이에요. 그 다음에 str, 이런 것, 이것도 클래스들입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죠. 튜플에도 값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딕셔너리에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아이템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str, 스트링에는 문자들이 저장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다 그러면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뭐 소문자로 바꿔라 라든가,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꿔라 라거나, 혹은 문자열을 스플릿, 잘라라 라거나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 함수 이름 자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객체, 그러니까 변수죠.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했었죠. 이게 함수와 메서드가 다른 점이에요. 함수는 그 함수 이름 자체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메서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셀프죠. 셀프라고 하는 키워드 기억나시죠? 메서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변수들,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함수를 메서드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었고, 그 다음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몇 가지도 우리가 봤었고,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은 조금 많이 봤었죠.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메서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numpy의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판다스의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런 문법들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오늘부터 사용하게 될 그런 여러 가지 클래스와 함수와 메서드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들을 공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몇 가지 응용을 해본 거죠.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그 다음에 모듈 임포트하는 방법, 우리가 직접 모듈을 만들어서 임포트를 해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파일 리드하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CSV 파일, 우리가 조금 어렵게 직접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분석하는 그런 것도 해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판다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었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지난주에 한 것들 중에서. 네, 그럼 바로 오늘 수업 주제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앱 노트북 하나 새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노트북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 저희가 지난주에 19번까지 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파이썬이라고 하지 않고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그냥 D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A. 데이터 어널리시스 줄여가지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이라고 할까요? 인트로덕션. 넘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첫 시간에는 넘파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에 대한 정리가 끝난 다음에 판다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가 있으실 거예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그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으실 거고요. 그 교재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앞쪽에 1장부터 3장까지던가요? 이쪽이 아마 파이썬 기본 문법에 대한 그런 그 정리였었고요. 아마 4장인지 5장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가 넘파이를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넘파이를 설명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순서는 요 순서를 따라가긴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의 순서를 따라가긴 할 거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일일이 한 줄 한 줄 다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넘파이라고 했습니다. 넘파이라고 했고요. 우선 그 제목을 먼저 넣을게요. 목차를 먼저 넣죠. 데이터 분석에 많이 분석 패키지.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키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갈게요. 패키지 이름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넘파이. 사실 넘파이는 분석만 하겠다. 데이터 분석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넘파이가 그 기본이 되는 패키지에 다른 그런 클래스의 기본이 되는 그런 패키지여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넘파이는 보통 넘파이는 다차원 배열을 다루는 패키지라고 요약할 수가 있고요. 요약할 수가 있고 데이터 분석보다는 머신러닝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파이가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하지 않으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냐면 넘파이의 2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그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넘파이가 그 데이터 프레임 패키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분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패키지가 판다스예요.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이 무엇이고 시리즈가 무엇인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다루는 패키지고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받으신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그 교재의 그 원 저자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판다스를 개발한 개발자이면서 회사의 CEO이면서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될 게 매트플롯립이에요. 매트플롯립은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패키지가 매트플롯립이고요.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우리가 매트플롯립도 사용을 할 거지만 또 하나 어떤 거를 많이 사용을 할 거냐면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다루게 될 패키지들이 판다스, 매트플롯립, C본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당분간은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을 끝내고 나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하실 때에는 머신러닝 공부할 때에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구현된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기본이 되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케라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케라스와 텐서플로우가 있습니다. 케라스와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 중에서도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패키지예요. 저희가 4.5개월 과정이죠. 네, 저희 여러분들 과정이 4.5개월 과정이고요. 4.5개월 과정에서는 저희가 다룰 내용은 여기 머신러닝까지.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케라스와 딥러닝을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scikit-learn까지 다룰 거고 6개월 과정에서는 여기다 1.5개월 더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제가 딥러닝까지도 수업을 하는데 아마 저희가 일정상 기간상 저희는 머신러닝까지가 저희의 목표예요. 저희의 목표고 넘파이는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긴 할 거지만 넘파이는 언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거냐면 저희가 scikit-learn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더 정리를 할 거고요. scikit-learn의 그 함수들이 그리고 scikit-learn의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아규먼트나 동작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넘파이의 다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머신러닝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판다스에서도 기본이 되긴 하지만 특히나 scikit-learn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넘파이의 다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scikit-learn 시작하는 날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구글 컬앱에서는요. 구글 컬앱은 데이터 분석하고요.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에 필요한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패키지들을 설치하시려고 어떤 명령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설치하신 데 드는 그런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없고요. 자,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는 패키지들의 버전 번호를 한번 좀 볼까요? 버전 번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임포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듈들을 사용할 때도요. 임포트 매스, 임포트 랜덤 이런 식으로 모듈 이름들을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넘파이를 사용하거나 판다스를 사용할 때에도 그 모듈 이름을 먼저 임포트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넘파이는 임포트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임포트 numpy.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SMP라고 나오죠. 자, 워낙에 numpy라고 하는 패키지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자동 완성 기능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numpy를 줄여서 보통은 np, numpy에서 num의 n, 그 다음에 py에서 p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을 많이 드렸죠.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워낙에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의 이름을 사용을 할 때 함수의 이름 앞에 모듈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numpy라고 하는 게 워낙에 자주 사용이 되다 보니까 numpy라고 다 타이핑을 하지 말고 줄여서 간단하게 별명으로 np라고 하게 되면 타이핑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as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듈 이름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numpy가. 제가 여기서는 n을 num, py 대문자로 쓰긴 했는데 이거는 관습적으로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쓴 거고요. 실제 모듈 이름, 배포가 되는 오픈소스로 배포가 되는 실제 모듈 이름은 소문자로 nump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대문자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임포트 안 됩니다.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판다스 as pd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판다스에서 p와 d 이렇게 해서 pd라고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플러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트플러립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하는 임포트 구문은 아래쪽에 있는 임포트 구문인데 저희는 일단 버전번호만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매트플러립 그대로 놔둘게요. 그대로 놔두고 C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C본. 네. 이것도 데이터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사이클런, 케라스까지만 좀 볼게요. 네. 임포트. 사이클런은 요게 임포트 하실 때에는 sklearn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사이클런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임포트 하실 때의 이름은 scikit-learn 그래서 sklear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케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라스. 텐서플로우도 해볼까요? 임포트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별명을 tf 이렇게 또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임포트를 하고요.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임포트가 다 됐겠죠? 자, 임포트가 되면 버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구글 콜에 설치된 패키지 버전 확인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고 제일 처음에 numpy 버전부터 볼까요? numpy 버전. numpy 버전은 우리가 임포트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포트를 np라고 했죠. np 점 하시고요. 언더스코어 2개. 그 다음에 버전. 끝날 때에도 언더스코어 2개. 이렇게 하시면 버전 번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프린트. 판다스 버전 볼까요? 판다스 버전은요. 우리가 임포트 하실 때 이름 뭐라고 했어요? pd라고 했죠. 그러면 pd 점 언더스코어 버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매트플러립도 보도록 할게요. 매트플러립 버전. 여기서는 따로 제가 별명 as라고 별명 주지 않았죠.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C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C본.버전. 모듈 이름이 C본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더스코어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scikit-learn, keras, tensorflow까지. sklearn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sklearn 버전이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점 언더스코어 버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텐서플로우 cf 점 버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나중에도 케라스하고 텐서플로어의 관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케라스는 그 텐서플로어와는 별개로 개발이 되던 그 인공지능 딥러닝을 하기 위한 그 패키지였었는데 그리고 텐서플로어는 구글에서 개발한 그 텐서라고 하는 객체의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였었고 그 텐서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함수와 메서드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였었어요. 그러다가 구글이 케라스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텐서플로우의 여러 가지 모듈 중에 하나로 케라스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그 패키지 안에 모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케라스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버전이 케라스의 버전과 텐서플로우의 버전이 그 다음부터는 같아지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케라스가 따로 있고 텐서플로우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케라스는 텐서플로우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넘파이 버전이 1.21, 판다스는 1.3, 매트플러립이 3.2, 시본 되게 겸손하죠. 0.11, 1.0도 아니고요. 0.11. 사이클런 1.0 이렇게 되어 있고 케라스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버전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미 구글 콜앱에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 임포트를 하고 나서 패키지 이름을 as라고 별명을 줬으면 이 as 뒤에 있는 것으로 그 패키지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고 별명을 주지 않았을 때는 임포트한 이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네, 이런 것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버전 번호를 한번 봤어요. 버전 번호를 봤고요.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시본 요 네 가지에 대해서만 홈페이지를 한번 좀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넘파이부터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냥 구글이나 파이썬에서 넘파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서 넘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페이지가 numpy.org를 보여줄 거예요. 여기가 넘파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넘파이 들어가 보시면은요. 제가 파이썬 패키지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큐멘테이션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도큐멘테이션 여기 numpy.org 들어가셨죠? numpy 여기가 numpy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큐멘테이션을 들어가 보시면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22라고 되어 있어요. 1.22라고 되어 있고 구글 컬앱에는 1.21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버전 번호가 살짝 낮죠. 네. 그거는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콜앱은 항상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버전도 최신 버전보다는 한두 개가 조금 낮고요. 넘파이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 번호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보다 낮은 1.22를 선택한 이유는 넘파이를 이용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판다스가 만들어졌고 판다스를 이용해 그 다음에 넘파이를 이용해서 사이클런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와 패키지들 사이에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관관계들을 서로 잘 맞춰주려면 항상 최신 버전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발하는 개발자가 다르잖아요. 넘파이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1.22 버전을 새로운 버전을 내놨어요. 근데 이 넘파이를 이용해서 판다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나 혹은 회사에서는 넘파이가 최신 버전이 나온 거는 모르고 바로 그 전까지 1.21 버전까지를 이용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22 버전이 있으면 안 되겠죠. 21 버전을 깔아야 됩니다. 물론 얘가 릴리즈가 되고 나면 1.22 버전이 릴리즈가 되고 나면 여기 있는 개발자들도 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요.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약간의 텀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맞춰주기 위해서 가장 최신 버전보다는 약간 아래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보시면 Getting Started나 유저 가이드 같은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충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뭐 Getting Started 같으면 뭐 넘파이가 뭐다, 넘파이 인스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인스톨 첫 번째 방법이나 또는 두 번째 방법 이게 명령어예요. 넘파이를 그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콜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PC에서 개발 환경을 따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이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포트 하는 방법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예제들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넘파이 홈페이지 numpy.org 잘 봐두시고 필요한 문서들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사용하는 거 판다스라고 말씀드렸죠. 판다스. 구글에서 판다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판다스 파이데이터.org 이렇게 보일 거예요. 판다스 파이데이터.org.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현재 판다스의 가장 최신 버전은 1.4. 지금 콜앱에서 사용하는 버전은 1.3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판다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책에 그려져 있는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그림이죠. 저자가 책의 저자와 판다스를 만든 그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큐멘테이션이나 게팅 스타티드 둘 중에 하나 들어가시면 문서들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 도큐멘테이션 문서 보는 방법, 서치해서 문서에서 원하는 자료 찾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도 뭐 Getting Started 보시면 여기도 뭐 어떻게 인스톨한다, 여기는 뭐 판다스란 무엇이다, 그 다음에 테이블 형태 데이터는 어떻게 다룬다, 뭐 어떻게 선택을 한다, 뭐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 등등등 주제별로 딱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플러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보시면 매트플러립.org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저는 여기서는 보통 저는 뭐를 제일 많이 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그젬플을 제일 많이 봐요. 이쪽에 이그젬플을 제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그젬플 딱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막대 그래프 세로로 그릴 때, 막대 그래프 가로로 그릴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선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종류별로 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그젬플에서 아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뭐지? 하고서 찾아보고서 뭐 예를 들면 막대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지. 그러면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 결과고요. 결과로 그려지는 막대 그래프고 얘를 그리기 위해서 밑에 예제 코드. 이 예제 코드는 그냥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 실행을 시키면 컬앱에서 그대로 실행시키면 바로 실행이 돼요. 바로 실행이 돼서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찾아봅니다. 찾아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그젬플을 제일 많이 보고 그다음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튜토리얼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저 가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용하시면 문서들 보실 수 있으실 거고 C본도 그래프 그리는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서. 그러면 C본 여기도 파이데이터 org 이렇게 나올 거예요. 통계 데이터 시각화 이렇게 되어 있죠. 통계 데이터 시각화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매트플러립이 하는 일들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해줘요. 거의 비슷한 일을 해주는데 훨씬 더 쉽게 그릴 수가 있고 훨씬 더 예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플러립은 C본이라고 하는 거는 매트플러립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패키지. 그러니까 매트플러립이 있어야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매트플러립이 조금 사용하기가 복잡한 면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둔 그리고 좀 더 다양하고 예쁜 효과들을 줄 수 있게끔 매트플러립에서 효과를 주려면 좀 어렵게 코드들을 많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적은 코드 작성으로 좀 더 많은 그런 효과들을 쉽게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C본.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갤러리 들어가 보면 여기 갤러리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은요.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이렇게 그런 그래프들이 보여요. 그래서 선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소스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훨씬 짧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다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루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머신러닝 할 때 필요한 것들이어서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말씀드릴게요. 사이클런이나 혹시나 케라스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정보들은 책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각각의 홈페이지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C본 이렇게 이름으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예제들만 따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들은 다 될 거예요. 인트로덕션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소개가 너무 길었고요. 질문은 있으실까요? 네, 버전 번호밖에 우리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